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한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다. 스스로 무력을 갖지 못하면 어떤 나라도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자신감을 갖고 나라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면 점점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말대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나쁜 사람이 대접받는다. 인간은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에게 뜻밖의 호의를 받으면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더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평상시에는 차가운 태도로 지내도 상관없다. 때때로 아주 조금씩 자상함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한다. 두려움 때문에 대접받는 사람이 되라. 냉혹한 태도로 대하라. 그렇게 해야 아주 가끔 친절을 베풀었을 때 고맙게 여길 것이다. 악행을 두려워 마라. 자신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도의에 어긋난 악행을 저지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 군주는 오명이 남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군주의 정책은 언뜻 선해 보이더라도 실제로 행하였을 때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약해 보이더라도 실제로 행하였을 때 군주의 안위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사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다. 밀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배신자일 뿐이다. 차라리 인색한 게 낫다. 군주는 인색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국고를 부족하지 않게 함으로써 약탈자가 되지 않고 계속 통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악덕이기 때문이다. 인심을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가 돈이 바닥나면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난다라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색한 게 낫다. 승리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라. 편파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라. 중립을 지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가상이든 현실이든 적이 존재하고 내가 적보다 약한 경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중립을 지키면 승자에게는 적이 될 것이고 패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공공의 적이 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자기 스스로 특정 라인이나 친하게 지낼 사람을 정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관계를 맺어둔다면 상대도 당신에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당신만을 좋아해요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할 게 아니라 상대를 특별 대우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누군가와 각별히 가까운 관계를 만들자.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 나를 특별히 생각해주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배려하며 행동해야 한다. 권모술수도 전략이다. 결단력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군주는 필요에 쫓겨 부득이하게 시행한 일이라 해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실제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라도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 결과로 보이게 처신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깊이 생각한 결과 내린 결론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처럼 행동하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면 직감에 따르면 된다. 이유는 나중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절대 기록을 남기지 마라. 기록을 남길 때에는 험준한 바위에 오를 때와 같은 조심성을 갖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스스로 쓴 글만큼 당신을 확실하게 유죄로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남겨진 기록은 분명한 증거가 된다. 아무리 부정해도 증거가 있으면 옴짝달짝 할 수 없게 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복수를 꿈꿀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짓밟아라.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온화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는 철저히 억압하는 것이다. 사람은 가벼운 상처를 입으면 복수를 하지만, 극단적인 상처를 입으면 절대로 복수를 꿈꾸지 못한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한다면, 복수를 꿈꿀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해둬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 폭군처럼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마키아벨리가 권장하는 업무술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평판은 결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득이 된다.
한번 화가 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할 것이다. 약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량한 성품을 갖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무서운 인간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가 싸움을 걸거나 무시하며 빈정댈 때에는 아니 뭐라고요? 하며 대차게 맞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타산성을 이용하라. 영예를 안겨주는 방법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상을 받는 자가 명예롭게 느끼고 만족할 만한 적절한 보상을 준비해야 한다. 보상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궁리를 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상을 줄 수 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런 부분까지 머리를 써야 한다. 사자처럼 추진하고 여우처럼 성공하라.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의견을 경계하라. 무슨 일을 하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그러나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 게 좋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의견만을 듣다 보면 새로운 시도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 게 낫다. 사람들은 대체로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면 우선 반대 의견부터 내놓는다. 값싼 충고에 흔들리지 마라. 군주는 항상 조언을 구해야 하지만 타인이 원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조언을 경청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말대로 조언을 구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자신보다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때,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조언을 구할 때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나 상사가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단점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공짜로 들은 조언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짜로 들은 조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오히려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셈임을 잊지 마라. 난세야말로 찬스다. 행운의 여신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행운의 여신은 큰일을 맡길 때 스스로 제공한 절호의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한 사람만을 선택한다. 행운의 여신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코 운명에 내맡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 당신은 반신반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생글생글 웃는 표정과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커다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연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군주라면 처음에 통치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토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늘 시련의 연속이라 항상 곤란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가끔 행운이나 우연이 겹쳐 대단한 실력이 없는데 주변에서 키워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우연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을 지탱할 기초력이 없기 때문이다. 꼭 이루고 싶은 자신의 꿈이 있다면 철저히 기초력을 다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라. 군주는 짐승 가운데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적절히 혼합해서 써야 한다. 사자는 함정을 피할 수 없으며 여우는 늑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기 위해 여우가 되어야 하며 늑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정어리는 매우 약한 물고기다. 그러나 무리를 지어다니며 마치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처럼 보이게 위장하며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는 짜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파워가 있다면 사자처럼 살면 된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면 여우처럼 살 수밖에 없다. 여우가 되는 것은 결코 한심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처사다. 비정한 사람이 성공한다. 현명한 지배자나 군주는 자기 영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안전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일과 파이는 정해져 있다. 그 파이를 상대와 나누면 자신이 가질 파이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쉽게 자신의 파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파이를 숨기고 만일 남는 파이가 있으면 나눠달라며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발명왕 에디슨에게는 세르비아인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라는 라이벌이 있었다. 테슬라는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에디슨을 능가하는 실력가였다.
그럼에도 에디슨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에디슨이 자기 PR의 달인으로 세상에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던 것과 달리 테슬라는 과학자답게 그런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에디슨과 테슬라는 1915년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공동으로 올랐다. 그때 에디슨은 테슬라와 공동으로 수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수상을 거절했다. 라이벌을 눈에 띄게 하느니 차라리 상을 받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적으로부터 일을 빼앗고 자신의 일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정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모세의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테세우스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테네인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했다. 과거의 기업은 확실히 연공 서열에 의해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출세를 할 수도 없었다. 지금의 사정은 다르다. 실력만 있으면 20대 초반에도 중역이 될 수 있다.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거느리고 조직을 이끌 수도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비즈니스가 난세인 덕분이다. 호랑이라고 해서 한탄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때가 바로 찬스인 것이다.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의욕도 생긴다. 난세라면 오히려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당신도 이 상황을 날려버릴 구세주 혹은 모세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